안녕하세요. 도우너 김실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현장일 때문에 일요일에도 계속 출근하고 야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공정 스케줄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돌아가서요. 영상을 한동안 못 올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구독자 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현장 일을 하면서도 계속 업로드를 못하는 거에서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콘텐츠를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었고요. 기다리신 만큼 인테리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이번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예산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셀프나 아니면 반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컨텐츠로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그리고 업체 의뢰에 맡겼을 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한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영상 올리다 보니까 영상 길이도 40분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좀 두서없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지만 가성비 높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방 싱크대를 교체하겠다, 아니면은 베란다 타일을 교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사 범위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공사 범위를 정하는 것, 그것부터가 인테리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공사 범위가 정해졌으면은 이제 그 공사 범위에 대한 디자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닥을 교체하겠다 했을 때 폴리싱 타일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마루를 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시공비, 그러니까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공정 범위와 디자인을 가지고 총 들어가는 그 예산 견적을 뽑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획적으로 각 공정 범위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간과했을 시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내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 범위와 그 디자인에 따른 예산 견적을 산출하시는 것, 이게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하실 때 네 번째로 공정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공정 스케줄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그냥 그 대략적인 그 시간만 배분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 대략적인 공정 스케줄을 잡아놔야지만 그거에 맞게 인력 섭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구난방식으로 인력 섭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정기 공정을 하는데 인력을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날 목공사까지 껴있다 그러면은 이 동선이 계속 꼬여가지고 작업 속도도 느려지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아예 기술자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시공을 못한다 하고 다시 가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 스케줄을 작성하시는 것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 시공이 시작되기 위한 사전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시공이 진행되면은 각 공정별로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각 공정 스케줄에 맞게 자재 발주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재 발주를 미리 안 해 놓으면은 인력들이 와서 한두 시간 동안 그 자재를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인력들은 일당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8시간 중에서 6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품만 지불하겠다 했을 때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통해서 인건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자재를 정확하게 그 시공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딱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재 발주를 내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공정에 따른 자재들을 다 한꺼번에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자재들을 적재해 놓을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 공정이 있었을 때 전기면 전기, 목공사면 목공사, 이 자재 발주들은요 시공하기 하루 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셀프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공정 스케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사서 하셔도 되지만, 반셀프 같은 경우에는 꼭 각 공정별로 하루 전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재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셀프라면 본인이 시공을 하실 테고요. 그리고 반셀프라면 기술자분들이 인력을 섭외해서 시공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장 정리입니다. 이 현장 정리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현장 정리를 매일 각 공정이 끝났을 때 현장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지만 다음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이런 어떤 폐기물들이나 아니면 자재들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자재랑 폐기물을 피해 다니느라고 은근히 동선이 꼬이면서 시간을 잡아먹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다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할 때 걸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상 그리고 안전상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각 공정이 끝난 후에는 매일 청소를 하시는 것, 현장 정리를 하시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자재 준비, 그리고 시공, 그리고 현장 정리, 이 세 가지가 목공이면 목공, 전기면 전기, 타일이면 타일, 이렇게 각 공정별로 반복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공사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 그 공사 범위에 맞는 디자인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정 범위와 디자인을 토대로 예산을 산출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공에 들어갔었을 때 이 네 번째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자재 발주,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 세 번째로 현장 정리, 이렇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가 반복돼서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셀프나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 꼭 지키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중간에 변수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수도 있지만 전혀 처음 인테리어 접하셔서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셀프,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 시의 진행 과정 순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공, 전기, 필름, 타일, 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공정이 진행되어야지만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각 공정별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공정별로 시공 순서를 잘못 정한다면은 셀프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공사 때문에 자기가 장비 임대를 다 했어요. 톱테이블이나 아니면 커팅기나 이런 것들을 다 장비 임대를 했는데 나중에 또 그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직접 시공한 부분이 또 다른 부분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셀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섭외했다가 나중에 철수되고 나서 공정순서를 잘못 알게 되면은 다시 섭외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은 공정 스케줄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제가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각 공정별 시공 순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진행하실 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공유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인 각 공정별 시공 순서, 이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도우너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